자, 이제 대망의 13번 풀고 끝내보겠습니다.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는데 이것도 진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렵지만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답은 찾을 수 있어요.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풀 수밖에 없었던 정말 너무한 문제입니다. 네, 가겠습니다.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A국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미국이라는 거. 통화 공급은 감소했대요. 금리가 인상되었는데 통화 공급이 줄었대. 금리가 뭐야?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설명 안 해줬어요. 그러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통화 공급이 준대요. 나중에 이건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 군비 증대라고 하는 게 금리를 더욱 인상시켰대. 그렇구나. 소득세를 줄여주고 군비를 줄여줬더니 금리가 더 늘어났어. 세상에. 통화 공급이 더 안 됐을 거야. 그러면 높은 금리로 인해서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된대요. 금리가 높아지면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구나. 외국 돈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BC가 누군지 모르겠어. 하지만 일단 우리가 아는 나라들로만 일단 써봅시다. 미국, B, C 이렇게 일단 해볼게요. B는 원화 쓰고 C는 엔화 쓴다 하면 제일 간단하겠죠. 우리가 아는 돈 몇 개 없으니까. 외환시장에 대해서 개입을 합의했대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이 각각 50%, 30% 하락했대. 뭔 소리냐? 1달러가 원래 2,000원 했다고 칩시다. 계산 편하게 1달러가 원래 200엔 했다고 칩시다. 근데 50% 줄였대. 그럼 50% 줄였으니까 1달러가 이제 얼마가 된 거야? 1,000원이 된 거야. 30% 줄였다고 했으니까 1달러가 이제 몇 원이 된 거야? 140엔이 된 거야. 괜찮으시죠? 네. 그렇대요. 그러면 자, 달러화는 평가 절하됐습니까? 평가 절상됐습니까? 평가 절하된 거지. 왜냐하면 같은 달러로 살 수 있는 외국 돈이 줄었으니까. 그러면 B국 통화, BC국의 돈은 평가 절하되었습니까? 평가 절상되었습니까? 평가 절상되었죠.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달러가 많아진 거잖아. 이해되세요? 요것만 이제 판단했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걸 못했으니까 어렵겠지? 갑니다. 1번. A국의 금리 인상, 통화 공급 감소 인해서 A국의 통화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너무 맞는 말 같잖아. 때문이다가 틀렸어. 왜냐하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무슨 얘기예요? 금리를 인상시켜서 통화 공급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통화 공급이 줄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달러를 외국에 이제 안 뿌렸다 그랬잖아. 그러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질까 높아질까? 높아지겠죠. 오히려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달러를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외국에 수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외국에 달러를 많이 주면 줄수록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랬잖아. 근데 통화 공급을 안 했대. 달러 공급을 안 했대. 그러면 달러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높아지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때문이다 틀렸고 일단 신뢰도가 낮아졌다도 틀렸습니다.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된 거는 뭐 때문이에요? 미국이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인 거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번 어렵고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추론하라고 얘기한 것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그러면 아까 50% 깎였잖아.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그러면 달러 공급이 증가할까? 괜찮으세요? 네.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다. 아까 미국 돈은 가치가 뭐 됐다고 했어? 가치가 깎였다 그랬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면 일단 확실히 2번이 틀렸다는 건 알겠어. 왜?
같은 달러로 살 수 있는 외국 돈의 양이 줄었잖아. 그러면 미국 돈의 가치는 준 거예요. 가치가 하락한 거지. 이건 확실해. 이거를 판단하기가 진짜 애매합니다. 환율을 하락하면 국제 유동성, 달러의 공급량은 증가할까요? 줄어들까요? 달러의 공급량은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왜? 아까 설명한 이것 때문에. 괜찮으세요? 이해 안 되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2번이 틀린 건 너무 명확하다. 달러의 가치는 하락한 거기 때문에. 괜찮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 이렇게 돼 있는데 문가식 풀이 보여드릴게요. 문가식 풀이 50% 떨어졌고 30% 떨어졌다면서요. 그러면 B가 더 많이 떨어지지. B가 더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올라가야지. 모두 하락이 틀렸고 얘는 떨어지는 게 맞는데 얘는 올라갔겠지. 이게 문가식 풀이야. B가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C는 올라가야 돼. 괜찮아? 이과식 풀이. 원래 2,000원이 200엔이었다며. 맞아요? 원래 2,000원이 200엔이었어. 근데 1,000원이 바뀌고 나니까 1,000원이 140엔이 되었지. 그러면 원래는 1,000원이 몇 엔이었는데? 100엔이었는데? 원래 1,000원이 100엔이었는데 1,000원이 140엔으로 바뀌었지. 그러면 C국 통화의 환율은 높아진 거지.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3번도 틀린 이유가 명확하다. 4번.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C국 통화가 환율이 하락해서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되었겠군. 그러니까 결국 이걸 묻고 싶은 거야. 이거. 평가 절상을 하면 무역이 적자가 난다. 환율을 낮추면 경상수지가 내려간다. 요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솔직히 좀 너무 불친절하게 문제를 낸 거죠. 이걸 가지고 국어 능력을 평가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가 싶을 정도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를 물어봤는데 B국에 대한 C국의 환율은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올라간 상황이에요. 3번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C국의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경상수지가 올라간다는 얘기랑 같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뭘 많이 한다고요? 수출을 많이 한다고요. 수입보다는. 네, 요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요게 너무 어려웠어요. 요걸 경제적 지식이 없으면 사실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요걸 이 문장만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5번.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경상수지가 악화되며 아까 소득세 감면했고 군비 증강했어요. 군비 증대인데 왜 화살표를 거꾸로 썼지? 자, 군비 증대를 시켰어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외국 돈이 많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외국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경상수지가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나빠졌다는 얘기예요? 수출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수입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수출을 훨씬 많이 했다는 얘기지. 경상수지가 오히려 좋아진 겁니다. 됐죠? 외국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요.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키는 거죠. 이해되세요? 수출을 수입보다 많이 해서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된 게 문제니까 그래서 B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서 달러를 많이 풀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5번은 왜 틀렸냐 하면 보기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분명히 50% 하락시켰다며. 근데 왜 갑자기 돌 올려?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풀면 제일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였어요. 설명 안 해준 거 요거 설명하겠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왜 통화공급이 주냐 하면 그거예요.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금리가 뭐냐 하면 대출이자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대출이자.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돈만으로 사업을 하거나 자기 돈만으로 건물을 사거나 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출을 해서 사업을 하고 대출을 해서 자기 집을 사요. 근데 금리를 올려.
대출 이자를 막 올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간다는 얘기는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도 돈을 안 빌려가겠지만 외국 사람들도 미국 돈을 안 빌려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통화 공급이 줄어. 그러면 미국이 다른 나라에 돈을 안 뿌리는 셈이 되는 거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 돈을 많이 끌고 온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더 궁금하시면 인터넷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지문이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가 환율과 경상수지에 대한 이 관계, 환율이 올라가면 경상수지 올라간다, 환율이 떨어지면 경상수지 떨어진다, 이 개념을 설명을 해주면 그나마 13번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설명을 안 하고 이딴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지문이에요. 그게 불친절한 추론으로 이어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왜 설명을 안 해줬냐 하면 중3 사회, 통합사회에서 설명을 했던 개념이고 EBS 수특수안에도 있고 2011학년도 9월 기출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내용은 충분히 추론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무리수인 문제가 다수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무리수를 내고 나서 엄청 욕을 많이 먹었어요. 엄청 욕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 정도까지의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나왔을 때는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문제를 봤으면 좋겠어요.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니까 나는 일단 뭐만 찾아오면 장땡이에요. 정답만 찾아오면 장땡이에요. 정답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오답을 걸러내는 게 너무 어려웠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려운 지문일수록 나는 정답만 찾아서 오겠다라고 하는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공부할 때는 오답을 일일이 지워보는 연습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헷갈리는 거 아까 12번에 2번 같은 거 삐끗하면 고르기 쉽다 그랬잖아.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거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수능 역사상 제일 어려웠던 지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제는 아니고 수능 역사상 제일 어려웠던 지문 한번 같이 해설해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